화요일 06시부터 07시까지 팍스 경제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을 맡은 신동환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외환용 신동환은 어떻게 보면 다른 전문가들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슈와 이론보다는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실질적으로 매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전 연습과 실전에 대한 도구, 또한 방법, 기본, 심리 상태 관리, 데이터 과학을 통해 90%에서 99% 상승할 종목들을 발굴하는 그런 기술을 수시로 또한 차근차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은 새벽 방송이고요. 녹화 방송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방송 관련한 질문은 방송 자료, 분석 자료, 종목 상담 등은 노란톡 메신저 우측 하단에 QR코드나 또한 외환용 신동환을 오픈챗 채팅을 하시면은 나옵니다. 그쪽에서 들어오셔서 분석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한번 리뷰를 할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였죠? 매매 방법, 매매 습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매매 습관과 매매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뭘 배웠죠? 자, 수익 청산하는 기준을 배웠죠. 그죠? 또한 손실 청산 기준을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과 제가 2000년 한 9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수익이 났다가 다들 손실이 났대요. 그럼 쉽게 말해서 수익이 났는데 수익을 못 파고 내가 샀던 가격, 그죠? 내가 산 이 가격에도 못 팔고 더 떨어져 있대요. 이게 주식뿐만 아니라 선물, 해외 선물, 코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머리에는 못 팔았어도, 그죠? 최소 중간에 팔거나 아니면 내가 샀던 매수가에는 팔아야 되는데 왜 이 세 곳 팔 기회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났다가 왜 못 팔고 왜 마이너스로 손실이 났을까? 그죠? 이 시청하신 분들도 바라보시면은 되게 간단합니다. 왜? 욕심 때문이죠. 돈에 대한 가치, 돈에 대한 기준, 어느 정도 내가 벌겠다가 아니라 그냥 많이 벌겠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약간의 상상 속에 돈을 생각하다 보니 쉽게 말해서 내가 수익이 올라가서 한 50% 수익이 났어.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1000만원 투자했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해서 50%면 얼마야? 500만원을 벌었겠죠. 그러면은 이 500만원이 뭐 하루 만에 벌 때도 있고 또는 1시간 만에 벌 때도 있고 한 달 만에 벌 때도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죠? 하루에 쉽게 말해서 얼마를 버는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당 얼마를 버는지를 계산해 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요즘 시급이 제가 이런 좀 잘 모르지만 한 10,000원 정도 되죠? 그죠?
그럼 이제 뭐 어떤 업종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럼 내가 5시간을 일해서 얼마를 벌어요? 5만 원을 벌죠. 그죠? 근데 뭐 업종마다 따지면 약간 육체적인 노동, 정신적인 노동, 그죠? 뭐 여러 가지 노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같은 주식시장, 그죠? 국내 선물시장, 해외 선물시장은, 그죠? 뭐다? 좀 좋게 말하면은 앉아서 하잖아요. 그죠? 편안하게. 그죠? 어떤 분은 주변에서는 쉽게 본다고 하는데, 어쨌든 주식시장이 아침 9시부터 몇 시에? 오후 3시 반까지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육체적인 노동과 되게 정신적인 노동할 때 돈을 버는 거. 시간을 삭까지면 1,000만 원 가지고 500을 벌었는데 그거를 왜 못 파냐? 그냥 막연하게 돈만 벌었으면 좋겠다는 많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못 파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제가 뭐 그랬습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은 그죠? 50% 수익이 났어도 이거를 챙기지 못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10,000원에 샀다. 그죠? 그럼 언제 팔아야 된다? 최하기금 10,000원을 팔거나 또는 한 12,000원. 그죠? 수수료 남기고 12,000원에 팔겠다 생각하고 갖고 가는 겁니다. 갖고 가다가 더 올라가면 더 좋은 건데 혹시라도 빠지면은 수익을 못 챙기더라도 12,000원이나 내가 샀던 10,000원 그게 본절이라는 겁니다. 본전에 청산해야 된다. 절제 잘라야 된다. 이것만 지키신다면은 그럼 내 돈이 또 살아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종목으로 매매할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은 50% 수익 났다가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30% 빠지면은 손실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30% 빠져. 그죠? 50%에서 0에서 그럼 30%가 30%도 수익인데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돼요? 50% 수익 났다가 30% 빠지니까는 20% 손실이라니까 짜증나지는 겁니다. 아우 짜증나. 그러니까 어떻게 더 못 파죠. 그러다가 또 10%된 거는 더 짜증나. 아 옛날 생각하죠. 아씨 30%대 팔걸. 아 50%대 팔걸.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본전에 오면은 아우 짜증나. 손실 났다고 생각하지 더. 50% 손실 났다고. 아우 짜증나. 아이 대때려 보대. 아이 올라가겠지. 아 올라갈 거야. 비나입이다. 그러다 보면은 올라갈 때도 있겠죠. 그러나 떨어질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그럼 더 떨어지면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 10%, 30%, 50%, 그러다가 80%. 제가 어디까지 봤다? 99% 손실 난 사람까지 봤다. 제가 지금까지 2000년부터 99년, 98년부터 주식을 또한 국내 선물을 옵션을 해외 선물을 해봤지만은 저도 손실이 납니다. 손절도 합니다. 그러나 99% 상장 폐지 돼본 적은 없어요. 이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절의 중요함을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합니다. 저번 시간에 그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뭐였다? 수익이 났던 수익 청산 기준. 수익이 났지만은 청산을 못했어도 내려오면은 내가 샀던 가격 본전에는 청산해서 현금화를 갖춰줘야 되는 수익 청산 기준을 가르쳐 드렸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맨날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뭐 왜 안 오신다고 맨날 뭐 100% 수익 납니까? 손실 나는 종목도 가르쳐 드립니다. 가끔씩. 뭐 제가 뭐 일부러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제가 또 분석을 할 때 약간의 저도 심리적으로 또는 뭐랄까요? 이렇게 기분이 좀 할 때는 시야가 좁아집니다. 분석을 제대로 못 하겠죠. 예, 그러다 보면은 제가 그림을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더 좋은 종목을 더 주려는 그 집중 때문에 좋게 말해서 집중이지만은 안 좋게 보면 시야가 좁아지는 겁니다. 시야가 좁아지면은 차트 분석이 좁아지다 보면은 제대로 된 객관적인 분석을 못해서 확률을 낮은 거를 좀 공략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자, 어찌됐든 손실 나는 종목은 어떻게 된다?
손실 나는 종목은 여기다 써드렸죠. 자, 손실 나는 종목은 10%에서 20%. 그죠? 그러나 최대 중장기는 어떻게 26%대는 현금화를 해야 된다. 그죠? 100% 청산해서 현금화를 분명히 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근데 수익 나는 종목들은 내가 청산 못해도 어떻게 된다? 본전이죠. 내가 샀던 가격, 매수가에는 반드시 팔아야 된다. 또는 매수가 올 때까지는 어떻게 되는 끝까지 홀딩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그죠? 그런 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오랜만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분이 지금 손실이 많이 났어요. 수익보다 2년 전에 많이 수익 났지만 지금은 손실입니다. 그럼 26% 이상 손실 중인 분들은 어떻게 되냐? 절대로 물타기 금지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추가 매수 금지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단가 낮추기 금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를 지켜주시면은 반드시 손실보다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금까지 손실률을 복구하고 손실을 복구해서 어떻게 돼? 원금 회복 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매매 방법, 매매 습관을 저번 시간에 이어 또 이번 시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결론은 어떻게 된다? 상승의 힘이 데이터 과학으로 90에서 99% 있는 종목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공략하는 방법을 아신다면은, 그러나 그게 힘들다면은 오른쪽 노란 톡방 QR코드를 눌러주시면은 외환영웅 신동환 톡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좋은 종목, 힘 있는 종목을 발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20 몇 년을 해본 결과 혼자서 매매도 하고 수익도 챙기고 손절도 하고 자금 관리도 하고 리스크 관리도 하고 심리 관리도 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내 스스로가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보다 수익 나는 종목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내 심리가 편안할 때, 즐겁고 행복하고 기쁠 때, 느긋할 때만 제발 실전 매매를 하시고, 그 반대는 어떻게 된다? 뭐 관망이나 쉬는 것도 좋지만 꼭 매매를 하고 싶으면 연습을 위해서 모의 투자로, 증권사마다 모의 투자가 다 있습니다. 모의 투자로 꾸준히 연습 후에 매매 습관과 매매 방법이 터득한 다음에 실전 매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손실 나는 분들은 혹시라도 여유 자금이 있어서, 제가 작년부터 최근까지 계속 삼성전자, 네이버 등 뭐 기타 우리나라 순위권에 있는 또한 대기업을 공략하지 말라 했던 이유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힘 있는 종목으로 여유 자금이 있거나 현금이 있는 분들은 힘 있는 종목으로 공략하는 것이 손실 복구가 빨라지고 원금 회복이 빨라지고 수익 극대가 빨라진다는 차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 얘기를 했었고요. 못 들으신 분들은 저번 두 번째 새벽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아홉 번째 봐보세요. 자, 그러면은 주식과 국내 선물, 해외 선물, 코인 시장은 뭐다? 매매 시장입니다. 그죠? 매매 시장이다. 그러면은 매매 시장은 다시 뭐다? 머니 게임입니다. 머니 게임. 돈을 버는 게임입니다. 시키면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더 쉽습니다. 그러면 게임은 뭡니까? 그죠? 게임은 수없이 연습과 훈련과 실전을 한 사람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한 20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그죠? 뭐 주식에서 돈을 벌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코인으로 지금 뭐 엄청나게 돈을 버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반대로
주식으로 큰 손해를 봤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또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은 뭐야? 도박이라고 리스크하고 위험하다고 하죠. 근데 그 중에 또 엄청나게 큰 손실을 많이 봐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주식을, 국내 선물을, 해외 선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손실을 봤다는 사람들을 잘 보시고 그분들한테 자세하게 물어보세요. 당신 매매 연습을 많이 했어요? 매매 방법을 터득했어요? 훈련을 많이 했습니까? 수익이 났다가 최악의 경우 수익은 못 챙겼어도 본절에는 나왔습니까? 한 명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큰 손실을 나죠. 아니 뭐 방법도 없이 하면은 어떻게 이깁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게임을 수없이 많이 하는 사람과 실전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을 연습도 안 하고 그냥 돈만 번다는 이유로 마우스 클릭 하나로 컴퓨터 켜놓고 핸드폰으로 매매하니까 당연히 게임을 이겨야 지죠. 당연히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날리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모의 투자로 꾸준히 연습을 하시고 매매 방법과 매매 습관을 터득해야 된다. 이해가셨죠? 요거를 반드시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 버는 뭐 힘 있는 상승하는 종목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먼저는 매매 습관과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잔소리 같이 똑같은 말일 수 있지만 이런 얘기는 제가 볼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외환용 신동환과 계속 함께 하시고 제 방송을 듣는 한 수십만 번, 수백만 번을 똑같은 얘기를 들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나요? 이론을 공부하나요? 아니죠. 실전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이론과 뭐 뉴스와 뭐 책을 읽고 신문을 보고 하면 뭐 합니까? 실전 연습을 해야지. 그러면 실례로 뭡니까? 요리를 하는 분들이 요리책만 보나요? 요리에 관련 이론, 뭐 단백질, 영양소가 어떤 게 좋은지 이론 공부만 합니까? 그게 아니죠. 칼을 잘 만져야 되죠. 칼을 막 하고 요리를 잘 해야 되죠. 연습을 해야 됩니다. 또한 헤어 디자이너들은 뭐, 머리카락이 몇 미리, 뭐 염색을 몇 대 몇의 비율, 뭐 어떻게 하면 뭐 이론만 공부하는가? 아니죠. 아침 저녁 밤으로 막 가위로 막 열심히 연습하고 커터도 하고 뭐 염색도 하고 손재주도 하고 뭐 연습을 계속해야지 뭐 자연스럽게 될 거 아닙니까? 또한 피아니스트들은 뭐 이론으로만 뭐 악보를 연습합니까? 아니잖아요. 피아노를 꾸준히 계속 쳐야 되지 않습니까? 또한 손흥민 축구 선수 뭐 축구에 대해서 전략 이론적으로 공부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을 계속 연습해야 되니까 공 슛하는 연습, 패스하는 연습을 해야 하듯이 그렇듯이 우리 매매 시장, 머니 게임, 주식, 국내 선물, 해외 선물 시장에서 이론과 공부도 중요하지만 차트를 보는 방법, 호가창을 보고 매매하는 방법이 이 매매 시장에서는 뭐다? 실전 연습을 모의 투자를 하는 거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모의 투자 또한 실전 투자를 통한 차트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핫 이슈인 금양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자, 제가 첫 번째 어떻게 하냐 5,750원
7월 25일 날 공략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그죠? 이게 이제 보면은 1차 매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매수는 요 중간 정도 되고요. 여기가 눌림가 3차 매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차 매수, 3차 매수가 되는데 지금 금양이라는 게 지금 거의 얼마까지 갔죠? 금양을 보면은 24,500원, 25,000원까지 갔었죠. 그죠? 지금 거의 25,000원까지 갔었단 말이죠. 그죠? 그럼 거의 500% 올라간 거죠. 5,100원, 한 450% 정도 오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차트를 좀 더 보여드리자면은 한 방에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그죠? 올라가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돼서 7월 25일부터 지금 10월 오늘 며칠이죠? 거의 이제 30일이네. 오늘은 30, 31일, 뭐 29일, 28일 10월 말일에 25,000원 부근까지 왔다. 그러면은 8, 9, 10 거의 3개월 조금 넘어서 거의 400%에서 500% 가까이 수익이 냈죠. 그죠? 이 종목을 제가 한 7번에서 8번에 지금 공략을 한 겁니다. 좀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자, 1차 매수에 사고 2차 매수까지 지금 사줬습니다. 예를 들어. 근데 3차 매수는 안 사줬단 말이죠. 그러면 1차 매수에는 물량을 33.33%만 진입, 2차 매수도 33.33% 진입, 근데 마지막 3차 매수 눌림가는 33.33%는 진입이 안 됐겠죠. 이 두 개만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럼 대략 67% 비중만 싣고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외환영어 신동환이 말한 가격까지 3차 매수까지 안 오고 올라간다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아야 돼, 말아야 돼요? 기분이 상당히 좋아야 된다. 왜? 올라갈 확률이 99% 이상인 종목을 내가 공략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비중이 100% 중에 33.3%는 안 됐다. 그러나 남은 물량은 올라갈 확률이 99% 종목을 내가 공략을 했구나.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되게 기분이 좋겠죠. 그렇게 첫 번째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차트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살짝 하고 기초를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까 전에 이 자리, 그죠? 이 자리가 저가였죠. 저가보다 이 저가가 어떻게 된다? 더 비쌌죠. 그죠? 이거 얼마예요? 이때. 그리고 이때를 보면은 4,485원. 그죠? 4,485원. 그리고 저가가 좀 더 설명 다시 또 할게요. 계속 똑같은 방법을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똑같이 쓴 거 그만하고 새로운 거 찾는 거는 매매 시장에서는 금물이에요. 계속 똑같은 거를 반복. 언제까지? 수십만 번, 수백만 번. 내가 터득하고 무의식적으로 할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새로운 거를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새로운 이론과 과학과 경제를 찾는 게 아니라 매매 습관, 매매 방법 시키면서 손흥민 선수가 500번씩 연습하고 헤어 디자이너가 몇 개월 몇 년 동안 새벽 아침 저녁 밤 새도록 가히 연습을 하고 요리사들이 칼질해서 연습하고 요리를 연습을 수없이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셰프가 되고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뭐 엄청난 월드 클래스가 되듯이 매매 시장에서는 새로운 게 아니라 똑같은 거를 저점을 찾는 방법, 수익이 나는 방법,
손절하는 방법, 홀딩하는 방법, 청산하는 방법을 똑같은 거를 수없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언제야? 4,440원. 그럼 여기는 4,440원이죠? 그럼 저가가 4,440원이었겠죠?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 4,380원보다 105원이 비싸고 60원이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저점 대비 올라가고 좀 내려가지만은 결론은 요 저점보다는 비싸더라. 그죠? 그래서 비싸다.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또한 양봉이 이렇게 3개씩 뜨면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더라. 이해됐죠?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기본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지루하고 괴롭고 재미가 없을지라도 기본을 소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금양을 이렇게 공략했다. 왜? 이유가 딱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 저점보다 여기 올라갔죠. 됐고 양봉이 이렇게 3개 떴다. 그죠? 이렇게 됐던 거고. 자, 그 다음에 보자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가르쳐 드리겠지만은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해서 왜 여기에 공략을 했을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첫 번째보다 이 저점 대비 저점이 올라갔죠. 그죠? 올라갔으면서 어떻게 된다? 나중에 한번 볼게요. 골든 크로스. 골든이 뭐예요? 좋은 거죠. 골드. 금. 골든 크로스. 또한 정배열. 또 나중에 이런 보조표도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찌됐든 첫 번째는 골든 크로스. 두 번째는 정배열. 좀 더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세 번째는 양봉. 최소 2개에서 3개 이상. 오케이. 그죠? 그리고 저점을 높인다. 그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보조지표들이 상승을 기준 잡아준다. 이해됐죠?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첫 번째가 이제 아까 나중에 좀 설명해 골든 크로스가 뭔지, 정배열이 뭔지, 양봉이 어떻게 되는지, 접점을 높이는지, 또 다른 보조지표들이 상승하는 이런 기본을 아신다면은 이런 금양처럼 5,750원부터 지금까지 계속 끌고 가면서 청산하고 또 수익 매매 공략하고 또 청산하고 또 공략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매매를 할 수 있다. 어떻게? 기본과 기초를 충실히 하면서 매매 방법과 매매 습관을 어떻게 100번, 1000번, 만번, 10만번, 100만번 언제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돈의 자유가 생기고 시간의 자유를 생길 때까지 꾸준히 해주신다면은 저처럼 외국의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도 노트북 들고 또는 데스크탑이 있는 곳에서 자유롭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의 자유와 돈의 자유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 톡방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외환용 신동안 톡방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지금보다 더 자세하게 계속적으로 가르쳐 드릴 겁니다. 지루할 정도, 귀찮을 정도, 귀에 따가울 정도 똑같은 얘기를 수없이 수십만 번 어머니 마음처럼 어머니들이 왜 자녀들한테 잔소리를 왜 하나요? 자녀들 잘못되라고 잔소리를 하나요? 수없는 얘기를 수없이? 아니죠. 자녀들이 잘 되라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이 될 때까지 또한 결혼했을 때도 계속적으로 잔소리를 한 이유는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머니들께서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 저 또한도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부모님께서 어머니께서 잔소리했던 게 지금은 그립고 그것이 엄청난 힘이 되고 그거를 토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외환영웅 신동환이 이 매매시장에서 이 금융시장에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잔소리를 할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주식시장에서 국내 선물시장에서 해외 선물시장에서 외화벌이도 하고 돈도 벌므로써 미국, 유럽, 전 세계 어떤 누구와도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면서 돈을 벌면서 시간의 여유를 갖고 자유를 찾으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자가 되면 대한민국도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고 선진국 탑 클래스에 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가 볼 때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곳은 못 따라다녔지만 그래서 25개국 다녀보면서 느낀 것은 대한민국 국민처럼 성실하고 착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앞장서는 국민이 없습니다. 이 국민성을 가지고 거기에 기반으로 외환영웅 신동환이 이 매매시장의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디딤돌이 되는 기본을 수없이 가르쳐 드릴 테니 이거를 토대로 돈과 시간의 자유를 만끽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래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금양을 다시 한번 쭉 키워볼까요? 먼저 이제 좀 크기도 하고 해드릴게요. 자, 먼저는 길게 할게요. 먼저 자, 금양을 왜 여기서 공략을 했다? 첫 번째는 여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저점이 계속 하락하고 있었죠. 그죠? 저점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5월달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5월달, 6월달 이후로 저점이 상승하고 있죠. 그죠?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올라가니까는 제가 공략을 한 겁니다. 이때는 공략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이때는 공략하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공략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아무 때나 공략하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공략하는 거다. 이때부터 기준은 또 이런 보조지표들이 올라가고 아까 전에 봤다 골든크로스와 정배열 또 양봉 2개에서 3개 또 보조지표 상방 그죠? 그리고 저점이 상승 여러가지 기준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이 금형을 계속적으로 공략을 했더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충분히 이런 금형을 공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차트를 한번 또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자 기본 차트 해석벽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뭐 중고수분 또 오래되셔서 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린이를 위해서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드리겠고요. 아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제가 얘기하는 거랑 차이점이 있는지 또는
알지만은 또 훈련이다 생각하고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캔들, 기본 캔들. 이제 캔들을 이제 봉이라고도 합니다. 봉이라고 하는데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시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시가는 뭐다? 시작 가격을 얘기합니다. 장이 지금 정확하게 9시 땡 시작할 때 시작 가격을 시가라고 합니다. 시가. 자, 종가는 딱 마감 가격. 요즘 이제 예전에는 뭐 3시 마감했는데 지금은 이제 3시 30분이죠. 자, 그러면은 3시 30분에 딱 마감했을 때 종가를 마감 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고가는 이제 좀 이따 설명했던 이 음봉, 양봉, 여기 음봉, 양봉이라고 하는데 파란색을 음봉이라고 하고 빨간색을 양봉이라고 합니다. 자, 음봉과 양봉의 공통점은 고가는 동일합니다. 또한 저가는 장중의 최저 가격, 이 최저 가격도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없어요. 이제 고가와 저가, 높다 낮다 하면 하는데 이 음봉과 양봉의 차이점은 이 시가랑 종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음봉이 되냐, 파란색이 되냐, 양봉이 되냐, 빨간색이 되냐, 요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10,000원에 그죠? 샀어요. 근데 종가가 13,000원에 끝났습니다. 근데 장중에 고가는 15,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또 장중에 9,000원까지 빠졌네요. 그죠?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는 가시죠? 그러면은 시작 가격 대비 빠졌으니까는 저가가 되겠고 시작 대비 최고 장중에 올라왔으니까 고가가 되겠고 이건 또 동일하겠죠. 근데 딱 3시 30분에 되니까는 13,000원에 끝났네. 그러면은 시가보다 종가가 3,000원 더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 양봉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있었죠? 다음. 자,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시작했어요. 10,000원에 시작했는데 10,000원에 시작했는데 고가는 12,000원이 됐어요. 근데 저가는 예를 들어서 뭐 한 8,0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종가는 9,000원에 마감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시가는 시작 딱 9시 시작할 때는 10,000원 시작했는데 장중에 12,000원까지 올라가서 20% 수익 났네? 좋아라 했는데 저가가 8,000원까지 빠졌어요. 20% 빠졌는데 종가로 9,000원에 딱 3시 반에 마감이 됐습니다. 1,000원 빠지고. 그러면은 시가보다 종가가 빠졌기 때문에 음봉이 되면서 파란색 봉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게 시가, 종가, 고가, 저가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 봉이 돼서 이해되셨죠? 자, 다음. 그러면은 이것이 뭐다? 이제 보시면은 분봉이라는 거를 좀 들었을 거고 일봉이라는 것도 들었고 주봉이라는 것도 들었고 월봉이라는 것도 들었을 겁니다. 다음에 이제 뭐 연봉도 있고 뭐 초봉도 있고 틱봉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분봉부터 설명하면은 이 분봉부터 자 1분봉이 있을 거고 5분봉이 있을 거고 10분봉 30분봉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로 들을게요. 여기를 5분봉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에 그러면은 이게 5분봉이면은 이거를 4개를 합치면은 하나당 5분봉씩이니까는 5분봉씩이니까 곱하기 4개니까 어떻게 돼요? 20분봉이 되겠죠. 20분봉 그죠? 그럼 20분봉 하나를 봤을 때 비교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됐다? 이 파란색은 시가는
딱 예를 들어 10,000원 시작했는데 저가 8,000원에 끝나고 종가를 9,000원에 끝나서 시가보다 종가가 싸니까는 음봉 파란색이 됐죠. 그 다음 봉도 시가는 예를 들어 9,000원 시작했는데 6,000원 했다가 7,000원을 끝냈으니까는 시가 대비 종가가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음봉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시가가 시키면서 7,000원인데 저가가 5,000원 갔다가 종가가 9,000원 끝나서 시가 대비 종가가 비싸기 때문에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8,000원에 시작했다가 10,000원까지 올라갔다가 9,000원에 마감했네요. 그래서 시가 대비 종가가 더 높기 때문에 양봉으로 끝난 겁니다. 그럼 요거 4개를 합치면은 시가 대비 종가가 거의 비슷한 조금 더 높죠? 그럼 양봉으로 마감할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 있었어요. 고가는 이렇게 나오고 저가도 이렇게 나오겠죠. 봉이 이해가 있었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봉이. 자, 다음에 일봉은 뭐다? 하루하루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시가가 5,000원에 시작했는데 저가가 3,000원에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종가는 7,000원을 마감했다. 그렇기 때문에 양봉으로 마감하는데 이 뾰족한 게 없으면은 종가 대비 고가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윗꼬리 아랫꼬리 없으면은. 자, 다음에는 다음 4일 동안은 얘기를 하는 거죠. 4일치 4일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시가를 시키면서 7,000원 시작했는데 종가가 5,000원이에요. 아니, 저가가 5,000원이야? 종가가 6,000원에 끝났기 때문에 시가보다 종가가 낮기 때문에 음봉으로 마감이 된 겁니다. 이해가 있었죠? 자, 다음. 자, 시가는 8,000원인데 저가는 6,000원까지 빠졌어요. 근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종가 대비 꼭대기가 없죠? 그럼 종가 대비 고가가 동일하다. 그럼 9,000원이면 8,000원 시가보다 높기 때문에 양봉 빨간색으로 마감했다. 이해됐죠? 이제 좀 쉽죠? 이제는 이야기가. 자, 그러면 여기 밑에가 없다. 밑에 꼬리 없죠? 밑에 꼬리가 없다는 건 뭐다? 이 시가가 저가다. 알겠습니까? 그럼 6,000원에 시작했는데 저가 내려온 게 아니라 6,000원에 시작해서 올라가서 9,000원에 고가 찍고 8,000원에 마감했다. 그래서 2,000원 올라가기 때문에 양봉이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거를 4일치를 합치면은 양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5일치를 합치면은 일봉을 5일치를 합치면 뭐가 된다? 주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주봉이 된 겁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나오면은 이 5일치를 합친 것이 주봉이다. 그죠? 주봉입니다. 자, 여기 그러면은 이 5H 합친 것이 하나의 주봉이 됐다. 그죠? 그럼 일주 주봉인데 이것도 보시면은 시가가 시키면서 8,000원 시작했는데 저가는 5,000원에서 6,000원에 막았구나. 시가 대비 종가가 싸니까는 양봉이 아니라 음봉 파란색이 됐구나. 그 다음 주 3주 전에도 시가가 7,000원이었는데 저가는 5,000원이었다. 근데 종가는 6,000원을 마감했네. 그럼 시가 대비 종가가 더 싸니까 또 음봉 파란색이 나왔다. 근데 그 다음 2주 전에는 5,000원에 시작했는데 4,000원까지 빠졌다가 꼭대기 없죠? 꼭대기 없다는 건 뭐죠? 고가랑 종가랑 똑같다. 그죠? 없으니까는 고점이 없으니까는 고가가 종가다. 그렇기 때문에 종가가 시가보다 비싸기 때문에 양봉이다.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8,000원에 밑에 꼬리가 없죠? 밑에 꼬리가 없다는 건 뭐죠? 저가가 없다는 거죠. 저가가 없기 때문에 시가가 저가다. 그럼 7,000원에 시작해서 9,000원에 고점 찍었는데 8,000원에 마감했다. 그럼 시가 대비 종가가 비싸기 때문에 양봉이다. 이해되셨죠? 그럼 주봉 이거를 4개를 합치면은 그 다음에 월봉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월봉도 똑같은 겁니다. 자, 월봉인데 한 달. 시키면서 지금 10월 달이죠. 이제 10월 달인데 이제 10월, 9월, 8월, 7월. 여기 7월 달이라 쳐요. 그럼 7월 달에는 딱 봤을 때 7월 달 한 달 동안은 시가가 10,000원이었는데 저가는 6,000원까지 빠졌다가 종가가 8,000원이겠구나. 그러면 7월 달 한 달은 시가가 10,000원이었는데 음봉이니까는 시가보다 빠졌겠구나 종가가,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것이 봉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리할게요. 자, 시가랑 고가가 동일하면 어떻게 된다? 윗꼬리가 없다. 그죠? 딱 시가가 종가가 되는 거고요. 저가 대비 종가로 마감하니까 시가보다 종가가 싸기 때문에 아래꼬리 음봉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래꼬리 음봉. 이해되셨죠? 이게 고가가 없으니까는 시가가 고가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밑에 꼬리가 없다는 거는 종가랑 저가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는 10,000원에 시작했는데 고가를 12,000원에 찍었어요. 근데 내려갔는데 저가를 꼬리가 없고 딱 끝났다는 거는 저가 대비 종가가 동일하다. 이해되셨어요? 종가랑 저가가 동일하다. 그 뜻으로 윗꼬리 음봉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자, 시가로 시작했는데 저가로 찍었다가 고가가 없어요. 윗꼬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종가로 마감했다. 그럼 없죠. 이렇게 종가랑 고가랑 동일하다. 그러면 요거는 아래꼬리보다 양봉이다. 시가보다 종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러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자, 시가로 시작했는데 종가를 찍었습니다. 10,000원에서 했는데 15,000원 찍었다. 그다음 종가 마감을 13,000원에 마감했어요. 그건 시가 대비 종가가 비싸니까는 양봉이죠. 그러나 지금 밑에 꼬리가 없어. 밑에 꼬리가 없다는 거는 시가가 저가구나. 시작했던 가격이 최저가 가격을 찍고 갔다. 그러면서 이 아래 꼬리가 없다. 그죠? 아래 꼬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윗꼬리 양봉이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봉에 대해서, 캔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했죠? 다시 한번, 아래꼬리 음봉은 시가가 종가보다 비싸다. 그래서 종가가 시가보다 더 떨어져서 마감했다. 그리고 아래꼬리, 저가 표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아래꼬리가 됐고, 위에가 봉이 없는, 꼬리가 없는 거는 시가랑 고가가 동일하기 때문에 없다. 그죠? 윗꼬리 음봉은 저가랑 종가가 동일하고 시가 대비 고가는 찍었는데 윗꼬리를 들었기 때문에 윗꼬리 음봉이다. 그죠? 또 시가 대비 저가는 찍었는데 종가랑 고가가 동일해서 아래꼬리 양봉이다. 이해됐죠? 시가랑 저가가 동일한데 종가 대비 고가가 올라왔는데 밑에는 없기 때문에 윗꼬리 양봉이다. 이렇게 해서 봉을 보는 방법입니다. 이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